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심장내과의 이철환입니다. PCSK9 이니비터의 고위험군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임상연구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리치 레지스트리에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를 살펴보면은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가 이전에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들에서 스테이블 코로나리 디지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트어택, 브레인어택을 앓고 1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고 1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스테이블 코로나리 디지즈보다는 발생 위험도가 높아서 한번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들은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스 레지스트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ST 엘리베이션 MI와 넌 ST 엘리베이션 MI 환자의 10년간 추적 관찰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Y축은 서바이벌이 되겠습니다. ST 엘리베이션 MI 환자들은 초반에 많이 돌아가십니다만은 6개월 이후가 되면 둘이 비슷해져서 10년 생존율이 약 6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심장 이식 후 10년 생존율이 약 50-60%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테미나 넌 스테미를 앓으신 분들이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세 남자분이었고요. 과거에 인페럴 MI를 앓은 병력이 있고 또 20여 년 전에는 좌전 하행제에 베어메탈 스텐트를 넣은 병력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시면서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강력하게 LDL 로어링 세라피를 했습니다. 로스바스타틴 20mg에 에제테마이브 10mg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70mg/dL 정도로 잘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볼루키맵을 2주에 한 번 140mg을 서브큐로 주고 6개월 뒤에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봤더니 52mg/dL로 약 70%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에볼루키맵이 나오면서 이 약제를 사용해서 드디어 유럽 심장학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55mg/dL 이하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큰 아웃컴 트라이얼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프리에 트라이얼에서 나온 키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약 27,000명의 고위험 환자들, 대부분은 프라이어 MI 환자가 되겠습니다. 81%가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스트로크가 19%,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 13%였던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모더릿 인텐시티 스타틴 이상을 사용하면 인노를 허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토발스타틴 20mg 혹은 로스바스타틴 10mg 이상을 사용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이하로 못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쪽은 에볼루키맵, 다른 한쪽은 플라세보를 2주마다 주사로 맞고 26개월, 미디안 팔로업이 26개월, 최장 3년을 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프라임 엔드포인트 CVD-SMI 스트로크,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gina가 약 15%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하드 엔드포인트는 CVD-SMI 스트로크가 2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떨어진 정도를 보면은 플라세보군에서는 92mg/dL 였고 그 다음에 에볼루키맵을 사용한 거는 미디안 값이 30mg/dL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9%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로는 인젝션 사이트에 마일드한 사이드 이펙트, 뭐 에리시마라든지 레드니스 이런 거 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라든지 혹은 글루코스 인토러런스, 간 부작용, 근육 부작용 등에 있어서 양 공간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약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트렐 사브 그룹을 보시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심할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좌측에서 보시면은 MI를 앓고 2년 이내에 인놀이 된 사람들이 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2년이 지난 사람들보다. 그러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고위험군이
사망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2년 이내가 더 고위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를 2번 이상 앓은 사람들은 굉장한 고위험군이죠. 이런 사람들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MI를 앓고 나서 레지덜 코로나리 디지즈가 여러 혈관에 남아있는 멀티베셀 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MI를 앓고 나서 2년 이내라든지 혹은 MI를 여러 번 앓으신 분들 또는 레지덜 멀티베셀 디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위험군이고, 이런 사람들에서 에블로큐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세이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18,900명의 ACS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ACS를 앓고 1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는 환자 중에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이상이면 인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알로르큐맵을 주고 다른 한쪽은 플라세보를 주고 미디안 팔로업이 2.8년이 되겠습니다. 최장 4년을 본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코로너리 데스 MI 스트로크, 하스피탈라이제이션 포 언스테이블 안자이나가 15%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토탈 데스가 15%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줄었습니다만은 하이아큐얼 테스팅을 미리 정해내 놓은 게 의해서 코로너리 데스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토탈 데스가 줄었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데스 오브 MI 스트로크는 14%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하드 엔드포인트가 감소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면은 플라세보는 103mg/dL고요. 그 다음에 알로르큐맵을 쓴 거는 66mg/dL로 프리에 트라이얼에 비해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이 연구의 특이한 스터디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로르큐맵을 사용하다가 2번 연속 LDL 콜레스테롤이 15mg/dL 이하로 나오면은 안전성을 우려해서 플라세보로 스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약 0.5%에서 알로르큐군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각보다 많이 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놓은 사보그를 보면은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이 100mg/dL 이상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서 더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알로르큐론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오디세이와 프리에 트라이얼 대규모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우선 맥시멈 LDL 로어링 세라피, 즉 스타틴도 최대한 써보고 에제타마이도 같이 써서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하로 못 가는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2A로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 포지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1A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에지테이머블을 써보고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 이펙트가 약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PCSK9 이니비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B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나온 지네틱 스터디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Y축은 리스크 리덕션 정도가 되겠고, X축은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을 떨어뜨린 정도가 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Y축 리스크 리덕션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위쪽 그래프는 genetically low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을 써서 떨어뜨린 것보다도 3배 이상 더 큰 리스크 리덕션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약물 치료는 대개 최장 해봐야 한 5년 정도 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LDL을 낮게 익스포저를 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그리고 평생 동안 오래 유지하면은 비추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에 트라이얼의 서브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에 트라이얼은 오디세이 트라이얼과 다르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무리 낮게 가도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약 504명은 LDL 콜레스테롤이 10mg/dL 이하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환자분들은 전체 그 에볼루키메 치료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CVDS MI 스트로크가 약 41% 정도 떨어져서 전체에서 20% 떨어진 것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더 좋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10에서 20으로 그렇게 굉장히 낮게 장기간 유지해도 되겠느냐, 10 이하로 장기간 유지해도 되겠느냐, 그거는 아직 안전성은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구는 미디안 팔로업이 2.2년밖에 되지 않고 최장 한 3년을 본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10 이하로 유지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프루브 트라이얼을 참고해서 보면은 임프루브 트라이얼에서 한 달째 피 검사를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30mg/dL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이 약 6.4% 정도 971명 정도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 전체 치료군에 비해서 에지테마블을 투여한 치료군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Relative Risk Reduction이 21%, 전체 치료군에서는 6.4%밖에 되지 않았는데 21%나 돼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연구는 미디안 팔로업이 6년 그리고 최장 한 9년까지 본 연구이기 때문에 9년까지 20에서 30 유지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에서 30 정도는 장기간 낮게 유지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성훈 교수님께서 스타틴과 에지테마브 이후 PCSK9 이니비터가 도입되면서 LDL 로어링 세라피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에볼루키맵 그리고 아직 그 보험 수가를 기다리는 알로루키맵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는 단백질 약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맞아야 된다는 불편함과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단가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어서 고가라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인크리시란이라고 해서 스몰 인터페링 RN을 이용한 주사제가 개발되어서 미국에서 내년에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오리온4 임상 연구가 나오는 2024년에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크리시란은 맵과 달리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또 일종의 화학약품과 비슷해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약값이 더 싸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약제는 약 20여 개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끝에 N-아세틸 갈렉토사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아마 특허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 있는 에이사일로 글라이코프로틴에 달라붙어서 간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두 더블 스탠드가 분리된 다음 엔티센스 RNA가 PCSK9 메신저 RNA에 달라붙으면 PCSK9 메신저 RNA가 분해가 돼서 6개월간 약효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노벨상을 받은 LDL 리셉터 패스웨이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마이클 브라운과 조셉 골드스타인이 4S 트라이얼을 나왔을 때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기고문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S 트라이얼 이전에는 사실 동맥경증에 쓸 약이 없었습니다. 4S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드디어 스타틴의 기적의 약, 동맥경증 특효약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에제타마이브 PCSK9로 연결되는 오늘날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S 트라이얼이 나왔을 때 마이클 브라운과 조셉 골드스타인이 금세기가 가기 전에 21세기가 가기 전에 아마 코로나 트레디지는 없어지고 하르텍이 없는 그런 세상에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인베이시브하게 코로나 트레디지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르텍 환자들의 약 70% 이상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날은 칼슘 스캔이나 또는 코로나 CT를 찍으면 간상동맥 질환 유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체크를 통해서 병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하르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끝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이미 확립되어 있거나 또는 혈관 질환에 자신이
없는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깡그리 낮추면은 혈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